외국인 투자자의 지속적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올해만 30조 원 가까운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다 보니 증시가 반등하려고 하면 발목이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도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만 순매수를 하기만 해도 주식시장은 가볍게 튀어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의 컴백을 기다리는 우리 투자자의 마음은 정말 애잔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 과연 언제 컴백할까?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국내 시장 비중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최근 한 몇 년 내 최저치이기 때문에 곧 들어올 것이다, 이러한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컴백하기 위해서는 자, MSCI 이머징 지수 내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 외국인 투자자 과연 언제 컴백할지 이것에 관한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제시해 드릴 것인데요. 자, 오늘도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해안, 투자의 지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외국인 투자자 정말 자비 없는 매도가 이어졌죠. 자, 이번 8월에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6조 원 넘게 순매도한 외국인, 그리고 이러한 매도는 지난 5월 달에도 나타났었죠. 이때 9조 1월 달에도 5조 9천억, 2월 달에도 2조, 거의 매달 몇 조 원 단위로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4월 달과 6월 달에 조금 매도 규모가 줄어들긴 하였지만 거의 매달 조 원 단위의 대규모 매도를 쏟아내고 있는 외국인 매도. 작년에도 그랬죠. 코로나 쇼크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가 무서울 정도로 쏟아졌었는데, 자, 그 기세가 올해는 지금 1년에 지금 한 80%도 안 됐잖아요. 아직도 30%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는 8월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 규모는 상당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국인의 매도,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인가? 퀘스천 마크가 생기실 거예요. 자,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2018년이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MSCI 이머징 지수에서 중국 A주를 단계적으로 비중을 높여가는 그 스케줄이 시작이 됐던 때가 2018년입니다. 자, 이때 당시 2018년 5월 달에 썼던 증시 토크에서 중국 A주 편입, MSCI 이머징 지수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분석을 다루기도 했고, 저의 정기 세미나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다루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때 당시 분석했던 자료도 한번 뒤에서 꺼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2018년부터 저게 진행이 됐으면 외국인 매도해봐야 얼마나 매도했겠어 라고 싶겠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거 무슨 담벼락을 쌓은 것처럼 외국인의 매매가 딱 갈라지게 됩니다. 자, 2018년 이전만 하더라도요, 외국인들 한 해에 몇 조 원씩 순매수를 보여왔었어요. 2011년에 유럽 위기 때문에 좀 매도한 규모가 있었지만 2010년 이후부터 해서 외국인은 그래도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왔다가 2018년 MSCI 이머징 지수 내에 중국 A주 편입을 스타트하면서 매도세로 전환되게 됩니다. 특히 작년 코로나 쇼크 때를 빌미로 해서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쏟아졌죠. 이때 24조 원대 순매도가 쏟아졌는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고, 그리고 올해 벌써 30조 원이 넘었잖아요. 이것 또한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2018년 이후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에서 매도세로 전환되는 그러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고, 그 이슈는 바로 MSCI 이머징 지수 내
중국 증시, 중국 A주 편입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 이게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전개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에서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서 이제 구분을 두었는데, 저 구분에서 왼쪽 편은요, 2018년 당시 시장에서 분석되어진 MSCI 이머징 스케줄이 진행되게 된다면, 5% 중국 주식이 편입이 됐을 때, 즉, 이제, 이게 예정된 스케줄의 100%가 이제 최종점이라면 5%만 전개됐을 때, 이게 이제 2018년이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 편입이 완료됐을 때, 그거를 이제 대략 2023년에서 25년으로 추정이 된대요. 자, 그 비중을 보게 되면 2018년 중순, 그때 당시에는 중국 증시 비중이 26%였고 한국 증시 비중은 15.3%였어요. 자, 이 MSCI 이머징 지수 내 중국 주식 편입이 완료가 되게 되면요. 자, 중국 주식 비중은 거의 14%포인트나 증가한 거의 40% 가까운 39.9%에 이르게 되고, 한국 주식은 3%포인트가 감소하게 되는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스케줄이 거의 이제 2023년이니까 뭐 한 지금 절반의 고개는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중국 증시 비중은 MSCI 이머징 지수 내 중국 증시 비중은 34.6%, 그리고 한국 주식 비중은 13.4%입니다. 약간 한국 주식 비중이 약간은 스케줄에 비해선 약간은 많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략 생각해보면, 저거에 잘 버텨서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모든 스케줄이 끝나니까, 우리 이제 어떤 MSCI 이머징 지수 스케줄에 의한 부담이 줄어들겠구나 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국 증시 비중이 높다면 외국인의 매도에는 비중이 늘어난 것에 따른 이제 매도와 더불어서 MSCI 이머징 스케줄에 따른 매도가 겹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은 패시브 전략에 의한 그 강제적인 기계적인 매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보게 되면요, 자비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매도할 때 보면 그래도 좀 위에 호가에 걸어 놓는다든가 하는 이런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매도를 하지만 나는 밑으로 패기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에 팔겠다. 이렇게 이제 낭만적으로 나오지만, 기계적인 매도, 즉 패시브 전략의 리밸런싱에 의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체결이 안 되면 체결되는 방향으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게 체결이 중시되는 그런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나마 작년하고 올해 동학개미 운동이 있어서 외국인의 매물을 다 흡수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그나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죠. 자, 그런데 보게 되면요, 2000년 초반부터 해서 최근까지 MSCI 이머징 지수 내에서 한국의 비중은 어떨까,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앞서서도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표를 보시게 되면, 자, 한국의 비중이 대략적인 스케줄에 비해서 살짝 위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보세요. 이게 달러 환산 기준으로 한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요, 2020년에 달러 환산 기준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는 3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1% 중후반 상승 중이에요. 그런데요, MSCI 이머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배당 포함한 수익률인 것 같은데, MSCI ETF 관련한 ETF 같은 경우 15% 정도의 상승.
그리고 MSCI에서 발표하는 MSCI 이머징 지수의 2020년 상승률은 18%입니다. 어쨌거나 요 15%든 18%든 한국 증시는 MSCI 이머징 지수보다 월등한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MSCI 지수는 이머징 지수는 보합권인데 반해서 자, 한국 증시는 소폭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비중이 작년 연초에 어떤 기준이 있었다 한다면 2년여에 걸쳐서 상승장 속에 월등한 상승률을 우리나라 증시가 기록했다 보니까 비중이 기계적으로 늘어났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계적인 외국인 매도가 출회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즉 지금의 외국인은 예전 같으면 외국인 투자자 하면 노란머리 외계인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지금은 요거 로봇입니다. 로봇, 찌바 로봇, 우리 로봇 태권브이에 나오는 찌바 로봇 같은 그냥 그런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패시브 전략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외국인입니다. 자, 이런 점 감안해 본다면 만약에 여기서 한국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 그런데 이머징 지수는 뭐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외국인이 더 이게 짱돌 매물을 던지겠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증시가 견조하게 하려면 개인의 매수에 외국인의 매수가 같이 겹쳐서 쌍끌이 하면은 따봉이 아닐까. 그게 가장 최상입니다. 기관은 별 볼 일 없습니다. 기관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한번 다루어 드릴게요. 자, 외국인은 그러면 언제 컴백할 것이냐. 요게 이제 중요한 변수죠. 그것에 관해서 저는 중국 증시에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MSCI 이머징 지수 내에서 중국 증시는 지금 현재 34% 정도 됩니다. 나중에 MSCI 이머징 지수 리밸런싱 요 스케줄이 완료가 되는 2023년에서 25년 정도에는 거의 40%에 이르게 돼요. 요 스케줄까지 2년 이상 남아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34%에서 조금 이제 괴리가 있죠. 그래도 이게 연도 단위로 목표 비중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중국이 갑자기 퍽퍽 치고 올라가서 MSCI 이머징 지수 내에서 중국 증시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 비중이 낮아지면서 한국 증시를 외국인들이 사는 기계적인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즉 MSCI 이머징 지수 내에서 중국 증시 비중이 높아져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목표 비중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여서 자기 스스로 올라가야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여름을 거치면서 중국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이제 증시의 변수가 커졌었잖아요. 중국의 인터넷 관련주들, 교육 관련주들 짱돌 정책 맞아서 좀 힘든 상황, 돌이 날라왔잖아요. 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중국 증시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향후에 만약에 중국 증시가 강세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외국인 매수세가 한국 증시로 컴백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중국 증시의 올해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 증시보다는 좀 뭔가 무겁죠.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요. 2월, 5월, 8월. 좀 수상하죠. 2, 5, 8, 11월. 요때는 이제 MSCI 이머징 지수가 이제 비율 조정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 보게 된다면 만약에 중국 증시가 만약에 이렇게 쭉쭉 날아가 준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컴백하면서 한국 증시가 튼튼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힘이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보는 투자자분들은 미국 증시만 바라보고 있는데 결정적인 변수는 중국 증시에 달려있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 두 나라가 요즘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죠.
예, 이러한 점 생각하시면서 중국 증시가 예, 좀 힘 좀 내줘라.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중국 증시 안 좋고 한국 증시 외국인 컴백하길 바라는 것은 오히려 모순일 수 있다는 점. 예, 이러한 점을 오늘 증시 토크에서 예, 얻는 지혜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주식 시장이 그나마 그래도 지난주까지 있었던 충격을 좀 흡수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중국 증시 쪽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나마 좀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예, 최근 들어서 관찰이 되고 있어서 저게 이제 차후에 턴업되고 중국 증시가 뭔가 힘이 나오는 그런 어떤 중요한 추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외국 MSCI 이머징 이슈에 따른 외국인 매수뿐만 아니고 또 다른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드리면서 예, 증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